제가 그 대안학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한 3%만 대안학교들이 생기면 메인스트림 교육도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3%가 안 됐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가 되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IMF 충격 때를 겪으면서 모두가 이제 경제 강박, 맞아요. 내지는 돈의 논리, 돈 없으면 죽는다. 자본의 이게 노예. 엄청나게 이제 딱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딱 잡아서 학원에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사교육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사교육 시장에 있는 엄마들이 호구고 엄마들은 그 불안을 잠재우는 파트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죽으라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사교육 시장과 뭐 학교 별로 이제 그 쇄신을 할 그런 그 의도가 별로 없는 학교 체제가 이렇게 결합돼서 굉장히 공고한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자유주의로 되니까 이제 막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된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아이들 스스로가 굉장히 열심히 뛰는 줌마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그렇게 뛰어도 또 안 되고. 그렇죠. 2006년 정도부터 아이들이 이제 그전에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다 대학 가고 나서는 다 놀러 다녔잖아요. 산에 다니고 뭐 술 마시고 뭐 춤추고 뭐 굉장히 노는 몸을 갖고 있었고 그 노는 몸이 뭔가 사람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면서 창의적이고 관계도 맺고 이렇게 만드는데 얘네들은 이제 들어오자마자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대학에서부터. 네, 들어오자마자부터 도서관 카드를 해달라. 예, 네. 스펙 쌓기. 네, 뭐 이런 스펙으로 이제 딱 진입을 하는 게 2006년, 7년부터 이제 완전히 달라진 존재가 되고 오히려 부모가 이제 너 가외 끊는다 그런 걸 제일 무서워한댔잖아요. 그전에는 다 가외 안 한다고 왜 가외 보내냐고 그랬는데. 내재화된 거군요. 아이들 속에. 아이들 속에 그게 내면화되는 굉장히 제가 그래서 교실이 돌아왔다 그 책에서 뭐 신자유주의 시대의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안학교를 간다던가 약간만 한눈 팔아도 내가 죽을지도 몰라라는 어떤 공포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우리 사회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년들은 이제 서태지 세대라고 제가 신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세대들은 그런 대로 상황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뭔가를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냥 앞만 보고 이제 스펙 쌓는 사람들이 되고 또 등록금도 굉장히 비싸졌으니까 그거를 돈도 아깝고 그다음에 점점 더 다른 세대보다 점점 더 소비적인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소비하고 하여튼 밖을 안 나가고 안전하게 그래서 이제 꿈이 뭐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굉장히 경직돼 버린 거죠. 최근 한 10년. 저는 뭐 그러면서 정치도 굉장히 보수화되고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즉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가고 그다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사고 그냥 그게 행복의 전부고 이런 삶이 아닌 삶은 왠지 더 두려워하고 그렇게들 다 살았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니 안 행복하더라. 또 한편에서는 돈을 벌고 싶은데 벌어지지가 않더라. 내가 사고 싶은 대로 못 사겠더라. 집장만도 이건 뭐 꿈도 아주 먼 훗날 꿈이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자각되면서 등장한 단어가 바로 N4세대, 헬조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죠?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연애할 시간이 없거나 돈이 없다. 연애를 혹시나 해서 성공해도 결혼할 자금이 없다. 결혼을 해도 애를 못 낳겠다. 왜냐면 집도 없고 그러니까요. 직업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 뭐 7포 세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결국에는 뭐 꿈과 희망 또 없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냥 떠나자. 뭐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자조적인 흐름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건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데 살다 보니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죠. 딱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3포 세대 이런 단어를 만드는 친구들은 20대 후반 30대일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그 밑에 이제 정말 스펙 쌓고 그것만 이렇게 한 친구들은 약간 이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라는 책 아시죠? 네,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가져야 되고 왜 이렇게 무슨 여자나 어디 옛날에 손해를 본 집단한테 혜택을 줘야 되냐 이제 이런 식의 그 백래시가 생기면서 사회복지나 장애인 돕기 이런 것도 이런 거를 막 거부하고 미워하고 외국인 노동자 특혜 주지 마라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이제 20대 초반, 초중반. 예, 스스로 굉장히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세대들은 안 보기로 한 것 같아요. 좀 제가 지금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냥 현실을 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 네, 그냥 엄마 말 잘 듣고 어디까지나 거기서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도 앞으로 한 3, 4년 지나면 금방 알게 되지 않을까요? 현실에 대해서. 그렇죠.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도 요새 정말 괴로운 게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안 보기로 했나?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외면하기로 했나? 이런 거가 저를 좀 괴롭히는 질문이에요. 그래요? 예, 20대 초중반. 그것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아는 이 30대 중반 후반들은 사실은 좀 놀아봤고 서태지 아이들 노래도 불러봤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막 자기네끼리 담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책에서 대단한 이론가고 사실 서양의 여러 나라 다녀봐도 이제 거기도 사실은 점점 삶이 빡빡해지니까 약간 안전지대에 숨어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대강 초반에는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논의가 나왔지만 지금은 좀 조용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복지가 좀 잘 돼 있으니까 북유럽 같은 데서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어차피 너가 혼자서 사는 거다 이게 있어서 좀 다른데 우리는 좀 막 부모가 해주는 것 같고 또 자기가 하겠다고 했고 막 이러면서 좌충우돌을 하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몰려다녔고 인터넷 상으로도 또 놀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현실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를 우리가 이제 잘 파악해서 이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을 쓴 건데 바로 그 젊은이들하고 그렇죠. 그 밑에 세대는 좀 다르다 이거죠. 전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건 아무튼 앞으로 좀 숙제로 두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30대 중후반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번에 내신 노력의 배신. 그냥 노력이 아니라 왜 노오력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들 이제 기성세대는 노력해라. 대통령도 니네 노력 좀 하고 중동에 가라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 시대를 살지 않고 있잖아요. 예, 저성장 시대죠. 네, 저성장 시대고 이 저성장 시대는 성장 시대는 내 생각엔 그 윗세대들이 경제 성장만 하면 되니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던가 고민이 별로 없었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조금만 열심히 살면 기회는 좀 자꾸 팽창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기회 자체가 이제는 닫혔단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저성장 시대라고 했지만 그 저성장 앞에 따라붙는 단어가 상시적 구조조정 속의 저성장이거든요. 즉 어느 분야는 누군가는 계속 잘려나가야 그나마 저성장이 되는 지금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회가 더 이상 이제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서 전철을 타도 왜 표판 봐라 사람이 사라졌는지. 그러니까 직장이 그렇게 없으면 전 표ಪಾ는 사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항에도 가면 지금 곧 그걸 다 없애려고 뭐 자동적으로 처리하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를. 저는 그냥 거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국가가 정책이 있다면 이 직장이 없어지는 속도와 이제 새로운 걸 만드는 속도를 맞출 수 있는 게 국가잖아요. 생각 안 하죠, 그런 거. 근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비용 않으면 절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을 생각하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하면 국가가 아닌 거죠. 비용 절감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이 뭐 인공 뭐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원하는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고 계속 직업을 없애고 있다. 이제 알파고 인공지능 시대에 오면 더 급격하게 직업이 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말 다 사라졌는데 저는 이 알파고 이 충격으로 모두가 그걸 인지하게 된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또 한국은 뭐 정말 이제 새로운 학습을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들도 이제 막 동네 할머니들도 어떤 데 저 찾아와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손자들. 네, 손자 걱정 정말 하시거든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네, 정말 그냥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의논하는 모임을 만드시라. 저는 요새 그렇게 얘기해요. 말을 안 해요. 왜냐면, 최근에도 유발 하라리 교수가 와서 엄청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정말 기사도 뭐 오토메이션으로 하는 것이 사고도 안 나고 뭐 100번 좋다. 그렇게 하면은 교통도 완전히 정리가 되고. 근데 사람이 설 자리가 하나도 없을 거고. 의사도 그냥 인공지능이 하는 게 100배 낫고. 그래서 자기가 뭐 중국을 가든 어딜 가든 그 친구가 다 손목시계로 뭘 얘기를 해줄 거라는 거죠. 너가 목이 아픈데 어쩐다. 그렇게 갈 건데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애들은 죽고 그럼 몇 명만 데리고 간다는 소리인지 뭔가를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다 어딘가 모여서 왜 아무 소리가 없지? 라고 얘기를 하자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이 변화하는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뭘 바꿔야 하지? 네.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하지? 그렇죠. 이런 걸 3, 4, 5 모여서 이야기하자. 네. 그냥 교수님이 답을 줄 테니 따라와라가 아니고. 아니죠. 제가 답을 줘도 뭐 별 의미가 안 되는 거죠. 없어요. 그 이제 자꾸 강조하시는 게 어떤 체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삶도 변화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 체제의 변화인데 그때 그 체제 중에 근본적인 게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도 제가 변호사 또 하나의 문화라고 제가 초기에 제일 열심히 했던 모임이 이제 여성 운동 모임인데 거기서 이제 연극하던 친구들이 지금 다 40대 중반이 돼서 그 친구들 뭐 변호사하고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지금 변호사 이 법 쪽에도 돈이 안 벌리고 그런데 또 계속 그 성장주의 시대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갖고 가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쟤네들 왜 저렇게 일을 못하냐 더 빡세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갑질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자기는 그 중간에서 보니까 정말 이게 저성장 옛날에 막스 강의 들을 때 저성장한 게 뭔가 했는데 그게 뭔지 정말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피부로 느껴진다. 그리고 성장주의 시대는 정말 가치가 필요가 없었는데 이 저성장 시대야말로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더라. 여기까지 피부로 깨달은 거라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가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탁 체계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이런 친구가 몸으로 체험한 얘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가치를 찾았답니까? 아니 그래서 그걸 이제 찾는 과정인 거죠. 이제 그걸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고 그 전에 부모님이나 이 분들은 사실은 가치가 없이 계속 성장하니까 기회가 생겨하고 팽창하고 남들도 잘 살아지니까 사셨다. 뭐 그분들이 뭐 못난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 뭐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초고속 압축 성장을 대한민국이 했잖아요. 예. 거기서 막 이제 그냥 달려만 온 거죠. 달려온 거죠.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가치를 멈춰서야 되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이게 정말 난감하잖아. 어떻게 하지? 이 행동이 필요한 거지.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저의 질문이 성장주의적 젊은 질문이었고 그런 거죠. 교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일단 멈춰라. 예. 그리고 생각해보자. 예, 의논한 사람하고 의논한 사람들 만들어라. 지금 의논한 사람도 다 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응답하라 88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같이 TV 앞에 모여서 가족이 보거나 네. 친구들이 보잖아요. 네. 그리고 밥 먹을 때 뭐 맛있는 걸 하면 이웃집에 다 나눠주잖아요. 이러면서 관계가 살아있고 계속 의논하고 그런 그게 사회거든요. 지금 그게 다 사라졌는데. 집에서 TV도 각자 보죠. 자기 방에서 봐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보고. 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아주 다른 성격의 사회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회가 저성장이다. 그러고 해법은 안 보인다. 그런데 의논은 할 줄 모른다. 그러면 헬조선인 거죠. 그래서 답이 없는 사회로 돼버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수님의 답의 첫 번째는 일단 모여서 의논해라. 네, 답이 없다는 거를 인정해라. 그렇죠. 근데 계속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새는 이제 그거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굉장히 불행하고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요새 제 공부거리 중에 하나예요. 왜 불행해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불행해 하는데 그걸 나타내지 않는 걸까?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외면하는 걸까? 기성세대 60, 70대 이쯤 되신 분들은 옛날보다 이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됐으니 네.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만족하자. 나머지는 생각 안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자식들 세대가 지금